안녕하세요. 심야뜨개 프리다입니다. 날씨 너무 덥죠? 더워서 맥주만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더운데 입맛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짠! 이거 벤또하고 저도 이렇게 조미김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 맥주의 소리. 만원님 영상을 보고 있어요. 벌써 세 번째 보고 있어요. 맥주 마실 때마다 여기 장면만 꺼내가지고 지금. 네. 재래김에서. 저는 이거 갖고 왔어요, 만원님. 프리다님 짠. 만원님 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저도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잔을 한 기분이네요. 근데 보니까 프리다님도 속도가 엄청 빠르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프리다님이랑 똑같이 실 주문을 했거든요. 저는 이 실을 토요일날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원님. 저는 이거 네, 저 결국에 2개를 마시고요. 지금 1시간이 지났거든요. 맛밤까지 먹었고, 쩌누님 염색하시는 거 신기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취한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F5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만호님이랑 만나서 이제 이거 반팔을 같이 떠요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먼저 완성을 했고요. 만호님은 요코 밑으로 안 자라난다고 하셨는데요. 네, 힘내세요. 이거는 이제 많이 뜨셨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라넌큘러스 스웨터고요. 도안을 구매하시면 긴팔도 있고 반팔도 있고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기본 사이즈의 반팔로 지금 떴고요. 요거는 이렇게 탑다운으로 뜨는 요크 스웨터예요. 저는 저는 리네 실로 떴고요. 4벌 들었어요. 조금 있다가 자세한 얘기는 또 하고요. 지금 이렇게 입었을 때 이렇게 이런 핏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날씬하지가 않은데 이 옷이 되게 날씬해 보이게 저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틴 리네만큼은 아니지만 이 리네도 차림하고 찰랑한 게 굉장히 시원하고 지금 요새 되게 덥잖아요. 완전 한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름에 시원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와이드 네크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목 파임은 지금 마이크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도고요.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이 정도예요. 안에는 지금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검정색 이렇게 됐고, 안 그러면은 이너를 입고선 이제 입어야 여기 구멍이 뽕뽕 나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는 5mm로 떴어요. 그냥 기본 사이즈로. 게이지 차이가 조금 났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옷이 진짜 뭐지? 말도 안 나오네. 되게 예뻐요. 뜨면서도 되게 예쁘다 막 했었는데 입으니까 지금 더 예쁜 것 같고, 여기 이 요크 부분이 이렇게 무늬가 있어서 이 어깨선이랑 그런 데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제가 5 반 정도 되는 사이즈고 요새 살이 많이 쪄서 배가 막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옷이 저를 날씬해 보이게 해줘서 되게 기분이 좋고, 제가 팔뚝이 조금 있어서 여기 이제 반팔을 여기까지 더 떠가지고 고무단으로 마무리할까도 해봤어요. 근데 팔이 살에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짧은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냥 도안에서 마무리하라는 그대로 마무리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팔을 이렇게 해야 돼. 얇아 보이니까 이 정도? 그리고 여기도 이 정도 파임으로 돼서 안에 뭘 입고 입는 거니까 그렇고, 아이고 안돼. 팔도 이제 길이도 이 정도가 되는데, 조금 소매가 더 있으시길 원하면은 여기 마감을 바로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소매 분리하면서 여기를 바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반팔을. 근데 그러지 말고 코를 걸어놨다가 조금 뜨셔도 될 것 같고요. 길이나 소매는 여러 가지로 막 변형해서 많이 뜨시더라고요. 여기 밑에다가도 레이스분이 넣으신 분들도 계시고, 더 길게 뜨신 분도 있고, 더 짧게 뜨고 고무단을 이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무단을 조금 짧게 했고요. 길이도 실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4볼 들었거든요. 실이 모자랄 것 같아서 중간에 이거를 이제 끊고 마무리를 했어요. 길이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해가지고. 근데 실이 이만큼이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바디를 조금 더 길게 했어도 될 만한 양인데 실이 부족해서 그냥 했지만은 지금 그냥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가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스커트나 이렇게 원피스를 많이 입어서요. 바지를 입으면 이게 조금 더 길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여기가 허리고 이 정도 길이감으로 저는 딱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옷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다시 돌아왔고요. 이미 이거는 많이 뜨셨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뜨실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는 여기 도안의 전체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안을 구매하시면 이거 게이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게이지가 내도 항상 안 맞아서 저기 하는데, 이게 원작은 6mm로 떴고요. 14코에 20단이에요. 그리고 모헤어로 되게 성글게 뜬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리네실로 떴고요. 리네 권장 바늘이 보이나? 4mm입니다. 그래서 얘를 6mm로 한번 떠봤어요. 네, 6mm로 뜨니까 되게 듬성듬성 하잖아요. 성글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러네. 그래서 6mm로 안 하고 5mm로 이제 이렇게 떴고요. 6mm로 떴을 때가 제 게이지가 16코에 20단이었어요. 원작이랑 2코 차이 나고 단 차이는 안 나고 거의 비슷했잖아요. 근데 5mm로 하니까 18코에 24단이었어요. 코 차이도 나고 단 차이도 나잖아요. 근데 김뜨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옷이 원작의 기본 사이즈로 완성된 품이 129cm예요. 제 게이지가 18코니까 4코가 차이 나잖아요. 저도 이제 얼추 계산을 해보니 저도 이제 둘레가 100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레는 괜찮고, 여기는 이제 요크 부분은 어차피 탑다운이니까 여기 무늬를 이렇게 뜨면서 요크 부분이 조금 짧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더 뜰 생각이었거든요. 소매 분리 하기 전에. 근데 다행히 이제 여기 소매 분리 레귤러 늘림까지 다 하고선 돼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도안대로 그냥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도안을 사시면 그렇게 게이지랑 사이즈를 먼저 고르셔야 되는데, 게이지가 정말 많이 차이 나면은 기본 말고 큰 사이즈의 도안이 또 있어요. 그렇게 뜨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좀 골라야 될 게 많아서 도안을 처음 보고 제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넥라인을 골라야 되는데 와이더로 할 건지 스몰 넥라인으로 할 건지를 골라야 돼요.
근데 보면은 코스는 똑같은데 여기 이제 캐스트온 할 때 스몰은 별실을 잡아서 코바늘로 별실을 잡아서 결국은 튜블라 캐스트온이고요. 이 와이드 네크라인의 그 코 잡는 거는 저도 처음 해봤는데 그 동영상이 있었어요. 동영상을 보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저는 이게 이제 게이지 차이도 나고 스몰이면은 너무 여기가 타이트할까 싶어서 와이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네크라인이 넓고 하지만 아까 이제 입어보면 막상 입어보면은 또 그렇게 파임이 심하지는 않은데요. 이 목 파임이 조금 그렇다 하시면은 스몰 네크라인으로 캐스트온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별실 굳이 잡지 않고 그냥 바로 튜블라 캐스트온으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와이드 네크라인은 이게 이제 신축성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요거를 어차피 이제 구멍이 뻥뻥 나서 단독으로는 못 입고 안에 나시나 뭘 입고서 이제 이걸 입는 거라서 괜찮은 것 같고요. 라인이 좀 신경 쓰인다 이렇게 넓은 거는 하시면 스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에 캐스트온 할 때 와이더로 할 건지 스몰로 할 건지 이제 해서 캐스트온을 하면은 여기 요 무늬 뜨는 데까지는 모든 사이즈가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여기까지 뜨다가 여기 이제 레글런 늘림을 하면서 사이즈가 막 나뉩니다. 기본 사이즈 그리고 큰 사이즈에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이 레글런 늘림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변화가 있어서 가슴 둘레나 여기 길이나 뭐 이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사이즈를 나누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기본 사이즈로 해서요. 도안에서 하라는 데까지 레글런 늘림을 했고 여기가 좀 짧으면 제가 단 차이가 났잖아요. 도안이랑 도안은 20단이었고 제 게이지는 24단이었으니까 여기가 조금 짧으면 이 레글런 늘림을 한 다음에 여기를 좀 더 뜰 생각이었는데요. 다행히 입어보니까 괜찮아서 그냥 도안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반팔은 이제 레글런 끝난 다음에 소매 분리할 때 바로 코막음을 해버려요. 그리고 긴팔은 이제 여기 별실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를 뜨고 긴팔도 아직 긴팔을 안 떠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은 그냥 뜨는 거랑 약간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취향에 맞게 이제 골라서 뜨면 돼서 도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를 사서 반팔도 뜨고 긴팔도 뜨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형이 가능해서 도안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기본적인 스타일로 여기 이제 반팔을 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게이지가 더 맞으면은 여기가 좀 더 깊이 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가 단 차이가 났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저는 적당한 파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파임이 돼서. 근데 만약에 이 반팔도 조금 소매를 더 뜨고 싶으면 별실 잡아놨다가 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뜨고 뭐 길이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소매 분리하면서 설명이 되게 길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막 한참 저도 들여다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 같아요. 이 소매 분리할 때 이 소매랑 바디랑 그 첫 코가 되게 굉장히 벌어지잖아요. 크게. 그거를 방지하는 이분의 약간 디테일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소매 분리할 때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것처럼 그 소매 직전까지 겉뜨기를 한 다음에 보통은 그냥 바로 별실을 걸거나 케이블에 걸거나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첫 코를 안뜨기 방향으로 놓고 걸러뜨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실을 겉뜨기 방향으로 놓고 다시 옮겨요. 그 다음에 이제 별실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첫 코에 그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실을 한번 이렇게 해줘서 그 늘어짐을 좀 방지하는 것 같고요. 그 얘기를 되게 길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 건 다음에
그 가마코를 그냥 보통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가마코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작가님은 동영상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가마코를 이렇게 뒤집어서 바늘 사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시면 그거는 어렵지가 않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긴팔로 뜨면 여기서 코를 주워서 여기 안 보이는데, 반팔은 바로 가마코한 그 상태거든요. 지금 이게 늘어진 것도 없고 코 마금한 것처럼 되게 깔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가마코를 뒤집어서 바늘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따로 마무리를 하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잘 됐고요. 이 가마코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바디로 넘어갈 때도 한 코를 덮어 씌워 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벌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벌어가졌습니다. 벌어졌어요. 네, 이렇게 네, 그래도 이 정도는 그렇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소매 분리할 때 이렇게 좀 설명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겉뜨기니까 겉뜨기고요. 길이는 제가 이제 제 몸에 맞게 조정을 했고, 도안에서는 이 고무뜨기를 좀 길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3cm만 했습니다. 그리고 맞아, 이거를 5mm로 떴잖아요. 이 고무단도 그냥 같은 호스로 뜨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다님 영상, 이 리네로 노프릴 뜨신 거 영상을 봤었는데, 이 리네실이 고무단이 좀 늘어진다는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 고무단만 4.5로 떴습니다. 이 옷 스타일이 고무단이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드는 옷이 아니고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옷이라서 그냥 원래 바늘대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늘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줄여서 했는데요. 네,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딱 일자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고무단은 꼬아뜨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떴고요. 저는 5일 걸렸어요. 5일도 뭐 내내 이것만 뜬 건 아니고 다른 거 뜨다가 이거 뜨고 뭐 이렇게 했는데 5일 만에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거 되게 빨리 뜨시고 쉽고 재밌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모터손이 된 줄 알았어요. 나 왜 이렇게 빨리 떠? 막. 근데 저만 빨리 뜬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빨리 떠서 이렇게 결과물도 좋으니까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세탁하고 바로 입고 나갔습니다. 이게 제가 리네로 떴잖아요. 틴 리네는 너무 얇아서 그런지 뭐 이게 세탁 매직이 있는지 코들이 정리되는지 눈치를 챌 수 없을 정도로 실이 얇아서 몰랐거든요. 근데 요 리네는 세탁하기 전에는 약간 조금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세탁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싹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게 고르게 이렇게 됐고요. 이게 키트 컬러예요. 근데 되게 예쁜 것 같고 여름에는 역시 이렇게 밝은 컬러를 입어야 예쁜 것 같아요. 틴 리네만큼 아니지만 얘도 이렇게 찰랑찰랑하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5mm로 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덥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좀 성글고 하니까, 그리고 몸에 그렇게 들러붙는 느낌도 저는 별로 없어가지고 얘를 지금 여름에 엄청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저번에 이제 틴 리네 마무리하면서 라벤더 가디건 이제 여름 옷은 더 이상 뜨지 않을 거예요 했었는데 네, 결국 이렇게 여름 옷을 5일 만에 뚝딱 완성하게 되었고요. 네,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 원작에서는 완성이 품이 129였거든요. 근데 저는
52, 단면이 52니까 104 정도 됐고요. 길이는 이제 조정을 해서 떴어요. 원작에서 도안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아마 기본 사이즈가 47인치 8인치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51cm가 되었습니다. 실이 조금 부족할까봐 바디를 마무리 한두 단 더 떴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좀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한 두 단 정도 더 떴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가 되었고요. 이렇게 요크 부분이 굉장히 예뻐요. 아직 이거 안 뜨신 분들 계신가요? 꼭 뜨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긴팔은 아무래도 소매가 있으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얘는 반팔이니까 진짜 금방 뜨고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기법들이 나올 때 처음 보는 기법은 동영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서 뜨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도안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뜨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5일 만에 완성을 했고요. 만호님을 또 만나기로 했어요. 만호님 만날 때 입고 갈 건데 만호님도 그날 입고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만호님 화이팅. 제가 이거를 이렇게 겨울 버전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라넌큘러스 모헤어 섞어서 지금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뜨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반팔도 떠야겠다 해서 반팔이 시작됐는데 반팔을 이제 먼저 떴죠. 이제 입고 다녀야 되니까. 얘도 똑같이 지금 5mm로 뜨고 있는 거고요. 얘도 와이드 네크라인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얘가 이제 세탁도 하고 입어서 그러겠지만 뜨면서도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아마 얘도 세탁을 하면 이게 이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확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크라인이 이렇게 탁 퍼지는 게 조금 하시면 스몰 네크라인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더 스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스몰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코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소매 분리가 된 상태고요. 바디만 뜨면 되는데 네, 이제 겉뜨기만 남아서 얘는 조금 그러고 있고요. 소매도 보니까 긴팔도 버전이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고선 뜨려고요. 네, 이렇게 긴팔도 뜨고 있어요. 영상에 그 에어컨 틀면은 소리가 들어가서 에어컨을 끄고선 찍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덥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에 티슬 가디건, 표지 가디건을 이제 튼다고 한 영상 2번에 걸쳐서 이제 스와치도 뜨고 막 한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체리님 계시잖아요. 유튜버 체리님. 체리님이 이 티슬 가디건 함트를 하신다고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기간도 넉넉해요. 12월 말까지고 이거를 혼자 이제 뜨겠다고 했지만 혼자 뜨겠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언제 뜰지도 모르고 막 조금 처지고 막 그런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이제 이렇게 함트를 하니까 약간 동기부여도 되고 조금 그런 힘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공유도 하고 막 그래서 저도 함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간이 12월 말까지고요. 올해 안에 떠보자. 느려도 괜찮아. 약간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요. 근데 체리님이 그 스와치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름을 지어주세요. 장명 센스가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진짜 딱 스와치에 맞게 찰떡인 이름을 막 지어주셨는데요. 저는 수국 티슬이 됐어요. 수국 같나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들고 요 스와치 컬러도 마음에 들고 저의 티슬 가디건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수국 티슬. 그래서 요거는
세일러 스웨터가 7월 말까지인데 세일러가 끝나면 거기 이제 또 이어지는 함트가 있어요. 그거 실을 지금 한참 고르고 있는데 세일러 완성도 안 하고 그거가 들어갈 때 같이 이제 얘를 들어갈까 해요. 뜨다만 스웨터들이 저기 지퍼백에 많이 담겨 있는데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걔들도 문어발 퇴치 작전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얘는 조만간에 이제 캐스트온을 하려고 합니다. 세일러 스웨터인데요. 소매를 지금 요만큼 떴어요. 여기 소매가 없는 쪽이랑 소매가 있는 쪽이랑 확실히 소매가 있으니까 진짜 예뻐졌죠. 제가 한번 입어봤어요. 그냥 소매가 없을 때 입었을 때는 어깨가 너무 좀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막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매 요만큼 떠서 입어봤다고 이게 좀 핏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오버핏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것 너무 딱 맞는 거 아니야 했었거든요. 근데 소매가 달리니까 여기 이렇게 좀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오버핏이 될 것 같고 소매가 여기 이제 요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소매가 다 있는 것 같죠. 소매가 딱 있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빨리 뜨고 싶습니다. 네, 소매를 이제 달릴 거고요. 이거 제가 틴 린의 2줄로 뜨고 있는 또 다른 여름 스웨터예요. 얘가 진짜 한참 안 자라나다가 지금 바디를 뜨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앞뒤가 드디어 만났는데요. 지금 뭐 잘못해서 한번 풀렀어요. 지금 프루시오를 한바탕 하고선 실이 막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만호님이 이제 틴 리네로 라넌큘러스를 뜨고 계시잖아요. 실도 얇고 프루시오하고 되게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프루시오를 해보니까 코가 이제 실이 얇고 미끄러우니까 금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지금 코 빠진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그냥 주웠고요. 뜨면서 수습을 하려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만호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이렇게 바디가 만나서 바디는 이게 옷이 좀 짧아서 금방 뜰 것 같아요. 소매가 근데 엄청 크네요. 네, 소매 뜨고 되게 루즈핏으로 입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얘는 그리고 두 겹으로 떠서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이 안 가고 있어요. 늦 여름이나 초가을에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께예요. 틴 린의 두 겹으로 했는데 진짜 조금 두껍습니다. 뭔가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이거를 뜬 것 같은 기분도 막 들고 해서 더 이제 손이 안 가고 있었는데요. 컬러는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앞판 뜨고 뒷판 뜨고 이제 바디가 만나는 거라서 이게 옷의 형태가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래서 더 손이 안 갔어요. 이쁘지도 않고 막.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앞뒤가 만났잖아요. 그거 좀 되게 예쁜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는 그쵸? 잘 안 보이시겠다.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쁜 거예요. 그쵸? 예쁘죠? 그래서 얘도 지금 빨리 뜨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고 있어요. 얘를 지금 이걸 찍은 다음에 얘 코 수습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영상을 찍기 전에 얘를 한번 프루시오 해가지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F5가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이렇게 문어발은 일단 뜨고 있는 문어발은 세일러와 얘가 있고 나머지는 또 저기 있지만 일단은 세일러를 먼저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세일러 소매를 떠서
해보려고 해요. 네. 부모님 집에를 좀 가고 있어요. 뜨개거리를 이제 저렇게 챙겨서 가는 이유는요. 라넌큘러스를 입었고요. 저의 인스타 인치님이신 메이드 바이 슈님이 계십니다. 저렇게 귀여운 곰돌이를 달고 나오셨는데요. 저희 부모님 집 근처에 사시고 계세요. 그래서 집에 언제 오면 만나요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간 김에 이렇게 만났고요. 벌킨 스웨터를 갖고 오셔갖고 저에게 영업을 하셨고요. 제가 보여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랑올랑년에 체험단이 당첨이 되셔서 실을 받아서 이제 스와치 내셨는데 실을 저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실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실 보여주셔서 너무 좋았고 저도 마음에 들어서 몇 가지 침했습니다. 전 저걸로 벌킨을 뜰까봐요. 아무튼 이렇게 실 구경도 하고요. 이렇게 다음 작품 구경도 제가 먼저 했고요. 바늘 구경도 하고 저희가 지금 세일러 헌트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저때 소매가 없었지만은 저렇게 같이 놓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열 일도 해주시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 프루시오를 하고선 지금 대충 수습이 돼서요. 얘를 뜨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요. 멕시코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나? 사실 제가 카메라를 샀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멕시코 얘기를 이제 카메라 켜놓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마이크가 꼽는 데가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꼽아봤는데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카메라용이랑 그 휴대폰용이랑 다른가 봐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멘붕이고요. 그래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어제는 맥주를 마셨는데 네, 커피를 마시면서 멕시코 얘기를 해볼게요. 뜨개거리 가지고 오셔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곳은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라고 멕시코에서 남쪽에 있어요. 치아파스 주라고 이렇게 있고요. 과테말라 국경이랑 가까운 지역이라서 여기 치아파스 주도 커피가 되게 맛있었어요. 과테말라가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거기서 커피를 엄청 많이 사 먹었던 이유도 커피가 맛있어서 그랬고요. 제가 이제 산크리스토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만난 친구들 위주로 얘기를 하고 거기서는 특별히 이제 장기 체류했지만 한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중요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데킬라. 멕시코 하면 데킬라잖아요. 그래서 데킬라 얘기도 안 하고 제가 맥주 얘기도 안 했더라고요. 세르베사. 맥주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첼라다. 이게 이제 멕시코 칵테일인데요. 맥주에 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첼라다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테말라 이제 넘어갈 차례인데 과테말라를 가기 전에 데킬라와 미첼라다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과테말라로 넘어가 보려고요. 멕시코가 이제 멕시코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모자 큰 거 그거랑 이렇게 막 태양이 내릴 때는 막 그거랑 음악이랑 데킬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데킬라를 먹어보긴 했어요. 호세 코엘보 많이 드셔봤죠? 저만 먹어봤을까요?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조금 먹어봤습니다. 호세 코엘보. 저는 이렇게 독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는 못 마시는데 아무튼 호세 코엘보 그래서 익숙했어요. 근데 이제 데킬라의 고장에 갔잖아요. 제가 산크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데킬라를 그렇게 먹을 일이 없었고요. 맥주는 좀 마셨는데 산크리에 와서 이제 데킬라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숙소에 이제 사장님이 알려주셨나? 하여튼 되게 좋은 데킬라가 있다. 먹어보겠느냐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 데킬라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1800이라는 데킬라예요. 이 데킬라는 등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 아네오, 그 다음에 중간에 레포사도,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 제일 아래 등급이 블랑코라고 하얀색 데킬라거든요. 근데 이 데킬라가 1800이 그 멕시코 그 데킬라 중에서도 조금 고가였어요. 보통 한 한국 돈으로 10,000원, 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 데킬라를 사면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1800은 한국 돈으로 30,000원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고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호세코에보가 10,000원 초반 정도였어요. 나중에 이제 농담으로 호세코에보는 공업용이야 막 이제 우리끼리 안 먹어 막 이제 그 정도로 1800이 굉장히 좋은 술이어가지고 입맛이 막 확 올라간 상태였어요. 저희가 이거 이제 아네오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먹으면 데킬라가 목이 막 굉장히 타고 독하잖아요. 그런데 이 1800 아네오는 스트레이트로 먹어도 되게 목 넘김이 되게 부드러웠고 약간 그 위스키 먹는 그런 기분 들 정도로 스트레이트로 먹어도 이제 굉장히 훌륭한 술이었는데요. 이 1800 아니오가 이제 우리한테 왜 이렇게 특별하냐면 그 숙소에 정보복이 있었어요. 근데 정보복에 그거를 쓰신 분은 바리스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1800을 맛있게 먹는 방법 레시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시피대로 저에게 이제 그 데킬라를 맛보여 주셨죠, 처음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그 1800을 그 레시피로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틈만 나면 1800 먹읍시다. 막 그래가지고 막 1800을 엄청 사다 먹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먹는 거냐면은 데킬라를 스트레이트로 먹기도 하지만 데킬라 이제 이게 데킬라 잔이라고 치면은 데킬라 요만큼 넣고 사이다 이렇게 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탁 쳐요. 이거 너무 큰데 그 스트레이트 잔 긴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탁 치면 사이다에 이제 기포가 뽀글뽀글 있잖아요. 이렇게 탁 치면 이게 팍 돼요. 그럼 그때 탁 치자마자 탁 먹으면 그 확 올라오는 거랑 탁 먹는 거예요. 데킬라에 쓴 그 알코올 맛이 사라지고 사이다에 이제 기포가 이렇게 딱 돼서 무슨 탄산수 먹는 것처럼 이렇게 착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데킬라를 한 요 정도 넣어요. 그건 비율은 이제 적당이고요. 먹어보면서 그거는 이제 감을 찾아야 돼. 데킬라를 한 요 정도 넣고 거의 소맥 타는 거랑 비슷하게 데킬라를 넣고 사이다를 한 요 정도 부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여기에다가 그 인스턴트 알커피 있잖아요. 블랙 알커피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요. 그것도 이제 대중이 없어요. 적당히 먹어보면서 그거를 이제 커피 가루를 거기다 이제 딱 넣으면 약간 좀 까만색이 되잖아요. 커피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잔이 크니까 이제 탕치순 넣고 스푼이나 뭐 젓가락 같은 걸로 여기를 이렇게 푹 합니다. 그러면은 사이다의 기포가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쫙 섞여요. 거의 폭탄주처럼 이렇게 착 섞이면은 커피 가루가 이제 싹 녹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에스프레소 먹는 것처럼 그런 맛이 납니다. 에스프레소 먹는 것처럼 이게 이제 사이다도 있어서 거품이 이렇게 있으니까 탄산수 같기도 하고 커피가 이렇게 싹 녹아서 커피 맛도 나는데 알코올 맛도 나.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하고 사이다가 시원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걸 딱 맛본 다음에 여기 맛에 이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1800 먹고 한국 돈으로 30,000원 초반이지만 현지 물가로 하면은 조금 비싼 그런 술이었는데 그 비싼 술을 그렇게 사이다에 타가지고 먹냐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타서 먹는 게 진짜 맛있었고요. 그 1800 레포사도로 먹어도 되는데 맛이 좀 달랐어요. 이 아네오로 먹는 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타서 먹었을 때 진짜 무슨 틈만 나면은 1800 먹고
그 숙소의 주방에 이렇게 1800 이렇게 쫙 모아놓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은데, 사실 1800을 그 남대문 수입상가 지하에 가면은 주류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팔더라고요. 사서 먹어볼까 막 했었는데, 여기서 또 지금 혼자 제가 그거를 그렇게 먹으면은 집에서 그 맛이 안 나길 것 같아요. 거긴 또 분위기도 있었고 이제 막 사람들도 있어서 이제 더 그런 맛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좀 되게 먹고 싶어요. 사실 제가 그 저희 운명의 부부, DJ 부부가 도선진인데요. 그 친구들이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그 친구들의 소원이 책방 주인이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요. 지금 제주도에서 책방 주인이 돼서 소원은 이루었죠. 그래서 거기를 올 여름에 가려고 했어요. 비행기 표도 다 이제 예매해놓고 1800 사가서 같이 먹어야지 막 그랬었는데요. 요새 이제 4단계고 또 막 이게 좀 심해져서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다음에 백신 맞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좀 되게 아쉬워요.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강제사항은 아니었지만은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러기도 했고요. 저도 조금 너무 이제 이게 심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이제 제주도 가서 그 친구들하고 데킬라를 이제 딱 먹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데킬라를 엄청 많이 마셨고요. 혹시 데킬라를 꼭 이제 1800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킬라라도 드실 일이 있으면은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데킬라는 적당히 사이다도 다 채우지는 않고 한 3분의 2 정도 채우고, 인스턴트 그 블랙커피는 알커피여야 돼요. 꼭. 그거는 브랜드는 어디라도 상관없지만 꼭 알갱이로 된 그거여야 되고, 한 티스푼 정도면 될 거예요. 그 여기다 뿌린 다음에 이제 수저 같은 걸로 이렇게 탁 하시면, 폭탄주 많이 해보셨죠?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독하지도 않고 진짜 맛있습니다. 네, 데킬라를 이제 그렇게 많이 마셨었고요. 멕시코에 이제 하면 떠오르는 게 또 미첼라다라는 술이 있어요. 이거는 칵테일인데 그 라임, 토마토 주스, 그리고 타바스코 그 핫소스 있잖아요. 그거랑 뭐 이것저것을 섞어서 만든 칵테일인데요. 그 미첼라다를 시키면은 그 칵테일을 한 요 정도 잔에 따라줘요. 그러면 맥주를 또 따로 시켜요. 그래서 맥주를 이제 여기다가 부어서 마시는 멕시코식 맥주 칵테일인데요. 그 마르게리따 그 칵테일 보면 여기 소금을 이렇게 둘러주잖아요. 이 미첼라다는 여기다가 소금이랑 고춧가루를 섞었는지 아무튼 짭조리한 맛이 나는 고춧가루, 거의 라면 스프? 그 정도 되는 이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둘러줍니다. 그래서 그 미첼라다를 시킬 때 미첼라다 꼰 코로나 아니면 미첼라다 꼰 빅토리아 아니면 미첼라다 꼰 인디오 뭐 이런 식으로 미첼라다와 맥주를 같이 시켜야 돼요. 보통은 그렇고요. 그냥 미첼라다를 그냥 하나로 갖다 주는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맥주를 그렇게 시켜주고요. 이 칵테일의 맛은 가게마다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레시피가 있나 봐요, 이것도. 그래서 어디에 가면 조금 싱겁고 어디에 가면 되게 진하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진한 게 저의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고춧가루가 좀 라면 스프 맛이 나요. 맥주를 마시면서 라면 스프를 먹는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멕시코 하면 그 미첼라다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봐야지 해서 먹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막 이제 그랬었어요. 그리고 멕시코는 그 살사 그 빨간색 소스를 그거나 이제 고춧가루 같은 뭐 그런 향신료를 사방팔방 뿌려 먹습니다. 과자, 감자칩에도 이렇게 찍어 먹고
과일에도 이제 이렇게 뿌려 먹고, 그 편의점 가면은 아몬드 같은 게 있어요. 땅콩 같은 거. 거기도 그 고춧가루랑 신맛이 나는 그게 잔뜩 묻어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걸 잘못 사갖고 처음 먹어보고서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멕시코에 조금 지내면서 계속 그거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입에 쫙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의점 가면 그것도 엄청 많이 사 먹었고요. 이 미첼라다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미첼라다는 호불호가 좀 되게 심하고, 안 받으시는 분들은 배탈 나고 막 화장실 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야, 맛이 없어, 막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몇 번 먹으니까 이게 좀 중독되는 맛이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든지 미첼라다를 먹고 막.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계신 분들, 현지인들도 제가 미첼라다를 시키면은 네가 미첼라다를 먹어? 막 이런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시고, 제가 보통 이제 한 잔으로 안 끝납니다. 그래서 막 2잔 막 이렇게 먹으면은 거의 막 그런 눈빛 있잖아요. 네가 뭘 주로 안 해? 그런 눈빛이고, 되게 미첼라다 시키면은 막 엄지척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오, 미첼라다 막 이제 이러고. 그래서 제가 미첼라다를 여러 가지 조합으로 먹어봤는데, 저는 이제 인디오라고 현지 술이 있어요. 맥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미첼라다 콘 인디오가 제 입맛에는 제일 잘 맞았고 제일 맛있었어요. 어디 가든 미첼라다 콘 인디오를 마셨더랬죠. 근데 쌍크리에 이제 장기 체류하고 오래 있어서 그런지 쌍크리에 있을 때 사진을 많이 안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퍼져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좀 사진 찍는 것도 좀 귀찮고 막 그랬었어요. 사진이 많이 없는 게 아쉬운데, 특히 이제 술 사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술 엄청 많이 먹고, 그 옥수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마요네즈랑 막 이렇게 발라주는 엘로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는 그 옥수수도 엄청 많이 사 먹었는데 사진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쉬워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게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사진에 집착하지 말자 막 이제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좀 되게 아쉽고요. 네, 그렇게 이제 제가 미첼라다를 많이 먹고, 맥주도 막 빅토리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빅토리아도 먹었지만, 레온이라는 또 맥주가 있어요. 이거는 흑맥주예요. 근데 막 엄청 이렇게 진한 흑맥주는 아닌데 약간 좀 가벼운? 근데 얘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 레온도 엄청 많이 먹고, 저번에 이제 만호님 만났을 때 바토스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도스 에키스가 있더라고요. 이 도스 에키스라는 술도 굉장히 가볍고요. 맛있어서 많이 먹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바토스에 있어서 되게 반가워서 먹었었는데 지금도 어제 맥주를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어저께는 이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되게 한잔 하고 싶은, 네, 그런 날씨도 덥고 막 요새 맥주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맥주를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했었어요. 그리고 멕시코는 음식이 이제 워낙 맛있으니까 그 쌍크리에 저의 인생 따꼬집이 있습니다. 그 로컬 주민들이 많이 가시고요. 관광객도 많이 가는데 조금 가게가 크고, 아무튼 로컬 식당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앞에 이렇게 고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따코를 딱 주는 막 그런 건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제 그 멕시코에서 과나후아토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쌍크리에 온 거잖아요. 그동안 계속 따꼬를 먹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먹은 따꼬가 진짜 최고 맛있었어요. 처음에 과나후아토에서 따꼬를 많이 못 먹어가지고 3개인가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쌍크리에서는 정점을 찍어가지고 막 5개는 기본이고요. 엄청나게 많이 먹었었는데, 여기 그 따꼬가 지금 막 너무 생각이 납니다.
진짜 되게 맛있어요. 온도보더나 막 약간 그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들은 미국에서 거쳐서 이제 온 거라서 약간 미국식인데 그 멕시코에서 진짜 먹었던 그 타코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나 이렇게 쌀쌀 종지가 있어요. 그 토마토랑 이렇게 있는 그 쌀쌀랑 그 빨간 거 그리고 쌀쌀 베르데에서 녹색깔 그거랑 이거 근데 타코를 딱 갖다 주면 취향껏 그거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먹는 거거든요. 아 진짜 먹고 싶다. 하여튼 굉장히 술도 많이 먹고 음식도 많이 먹고 음식이 느끼하니까 꼭 맥주를 먹게 되고 맥주가 아니면 콜라를 먹게 되는 그래서 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거기는. 네 그런 환경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잘 먹는 환경에 있다가 과테말라를 이제 가잖아요. 인근 국가지만은 조금 음식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그 저의 운명의 부부 도선이 지니하고 거기서 매니저로 지내고 있던 일본인 같이 생겼던 Y군이랑 넷이서 여행 속의 여행을 떠나자 해서 짐은 이제 상크리에다 다 놓고 일주일 정도만 이제 과테말라에 갔다 오자 해서 일주일 정도의 짐만 가지고 과테말라로 이제 떠나요. 지난 영상에서 되게 가까워요. 버스를 8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제 했었는데 댓글로 다다님이 그게 땅이 크면은 가까운 거기가 그런가 봐요. 이제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8시간이면 가까운 건 아닌데 제가 가깝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상크리에서 깐쿤에 버스 타고 갈 때 20몇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하면 8시간은 가깝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버스로 봉고차 같은 그런 콜렉티보 그런 버스가 있어요. 이제 그 버스를 타고선 상크리에서 출발을 해서 과테말라 이제 국경까지 인근까지 그 버스를 타고 간 다음에 국경을 세상에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도보로 국경 넘은 게 처음이에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여행 가면 다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그렇게 도보로 국경을 넘어볼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국경 근처까지 가서 이제 아저씨가 내려줘요. 그러면 이제 출입 멕시코 이제 나가니까 그 도장이랑 막 이런 것도 아저씨가 다 받아다 주고요. 그 버스는 셔틀 버스는 멕시코에서 과테말라 가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여행사 가서 이제 예약해서 가면 되고요. 숙소 앞까지 이제 픽업을 와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어렵진 않았는데 국경을 이제 도보로 걷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저씨가 이제 버스 내려주면서 이제 이쪽으로 걸어가면 돼 이제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과테말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또 출입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약간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돈을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게 합법은 아닌데 암암리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고 말지 했는데 아무튼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국경을 지나서 이제 출입국 도장도 받고 과테말라 이제 딱 들어오면은 과테말라에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예약을 하면은 그 멕시코는 멕시코까지만 내려다주고 그 과테말라에서 환승을 하는 거죠. 그 아저씨가 이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그 버스를 타고 버스는 아니고 15인승 정도 되는 봉고차 그거를 이제 타고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테말라도 가는 지역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안티구아라는 곳이 있고 저희가 갔던 파나하첼이라는 곳이 있고 또 다른 곳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파나하첼로 갔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아티틀란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호수 주변으로 이제 마을이 이렇게 딱 있는데 저희가 가려던 곳이 파나하첼이 그러니까 육지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려면 어쨌든 다 파나하첼로 가야 되고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해도 파나하첼을 이제 가야 합니다. 파나하첼에 이제 가는 길에 이제 풍경이 딱 봤는데 멕시코에서 보던 풍경이랑은
사뭇 다르고요. 약간 멕시코보다 덜 발전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쪽도 이제 멕시코와 미국이 전쟁을 했고, 멕시코와 과테말라도 이제 전쟁을 했었대요. 멕시코는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땅을 많이 뺏겼잖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LA 뭐 이런 그쪽 지역, 아리조나인가? 그쪽도 맞나? 아무튼 그쪽 지역을 다 뺏겼잖아요, 미국한테. 그래서 그 지명이 원래는 샌프란시스코, LA는 로스앙헬레스 뭐 요렇대요. 그리고서는 거기다 이제 다 뺏기고, 반면에 과테말라에서는 땅을 많이 빼앗은 거죠. 과테말라에서 이제 땅을 많이 빼앗고 막 전쟁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과테말라에서 이제 계속 그 독립운동 같은 거 이제 땅을 달라 막 이제 그런 거를 했었나 봐요. 저도 이제 이거를 고고학자 동생한테 들은 거예요.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고고학자 동생. 그런데 이제 멕시코랑 과테말라 국경 인근이 그 지역입니다. 마야의 문명 지역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피라미드도 있고 막 그래요. 산크리스토발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에 그게 있었어요. 산속에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그리고 깡쿤에도 바닷가인데 그쪽에도 피라미드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국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과테말라가 이제 막 땅을 줘 막 하니까 멕시코가 이제 선을 그어서 국경을 이렇게 딱 땅을 띄워줘요. 그래서 국경이 이렇게 일자거든요. 이렇게 되나? 아무튼 그래요. 일자예요. 그리고 땅을 이제 딱 띄워줬잖아요, 과테말라한테. 그런데 그 띄워준 땅에서 유적이 발견됩니다. 거기도 이제 마야 피라미드인데 거기가 띠까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멕시코가 굉장히 배 아파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썰이고 다 그 고고학자 동생이 얘기를 해준 거랍니다.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조금 환경이 덜 발전된 그런 느낌이었고요. 도로도 되게 비포장이고 조금 그랬지만 약간 다르구나, 같은 그 지역이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이제 버스를 타고 그 파나체레 도착을 딱 했는데요. 마침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 처음 도착했으니까 배를 타러 가는 길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배 타는 것도 예약해야 되고, 표를 사야 되고, 거기도 막 찾아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막 비를 피해서 카페에 갑니다. 저희가 이제 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거기 한국인 남자 청년 2명이 하는 카페가 있어요. 굉장히 커피에 열정적인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 앞에 들어가진 않고 앞에서 이제 비를 좀 피하면서 길을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 표 어디서 사는지, 배 어디서 타는지. 그래서 거기는 또 올 거니까 그 배 타고 들어갔던 도시가 산페드로였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갔다 다시 이제 여기 올 거니까는 일단 길만 물어보고선 배를 탑니다. 다행히 선착장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배를 탔는데요. 배가 진짜 이렇게 승차감이 하나도 좋지 않고 다 느껴지는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그 산페드로에 도착을 딱 했는데요. 거기에 일본인 남편하고 과테말라 부인이 하는 여행자 숙소가 생겼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상크리에서. 그래서 거기를 가자 해서 이제 거기를 가는데, 거기가 조금 메인 거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서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막 길도 모르고 초행길이니까 한참 막 가가지고 그 집에 이제 짠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선 그 일본인 그 사장님하고 인사를 딱 하고 방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호수가 있으니까 뷰가 다르더라고요. 그 집이 그 호수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조금 외곽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있었는데도 집이 이제 2층 집이고 옥상도 있고 하니까는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되게 멕시코랑은 다르게 정말 낯선 곳에 또 온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들고, 뷰도 이제 호수가 보이니까 너무 좋고 막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스도 8시간 타고 오고 길도 찾고 막 비도 맞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는데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나가자,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자 해가지고 나갔어요.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싹 돌아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왜 이렇게 또 여기도 거기도 장기 체류하는 그런 스팟이거든요. 아, 여기도 왜 이렇게 장기 체류하는지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동네를 막 이제 뭘 먹을지 이제 보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데 동네가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도 되게 괜찮고 아담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태국 그 치앙마이 옆에 보면 빠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그 빠이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도선이 지니도 빠이에 있다가 이제 멕시코에 온 거예요. 저희가 동시에 그랬습니다. 여기 빠이 같다. 빠이는 산속에 있는데 여기는 호숫가에 있는 빠이 같다. 막 그랬어요.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첫날 이렇게 도착해서 이제 저녁을 먹고 짐을 풀고 피곤해서 첫날은 이제 그렇게 잤어요. 잤고 거기는 조금 멕시코보다 더 좀 저렴해서 저희가 방을 다 하나씩 잡고 1인실, 부부는 2인실, 그 Y군이라 저는 1인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자고 이제 딱 일어났어요. 근데 아마 그 숙소가 조식이 포함된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딱 일어났는데 그 일본인 사장님이 이제 일어났냐고 이제 아침 인사를 하면서 아침을 주겠다고 이제 하면서 그 전에 커피를 먹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커피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제 이래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냄비 있잖아요. 냄비에 인스턴트 커피를 넣고 끓인 거예요. 여기 냄비에 끓인 커피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잔에 이렇게 딱 주셨는데요. 세상에 그 집 앞에도 이렇게 뭐 마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은데 텃밭 같은 뭐 그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 이제 돌 의자에 탁 걸쳐 앉아가지고 그 냄비에서 끓여준 커피를 딱 마시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쌍크리에 이제 장기 체류하면서 약간 여행한다는 기분이 사라졌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낯선 풍경에서 커피를 딱 마시고 있으니까 다시 여행하는 기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던 기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그 일본인 사장님이 음식을 엄청 잘하셨어요. 첫날 아침에 스파게티를 해주셨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스파게티를 딱 먹으면서 와, 진짜 좋다. 이제 저희끼리 엄청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이제 산페드로 과테말라 아티틀란 호수에 있는 그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지내요. 여기서도 또 재미난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자세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하고요. 오늘은 데킬라와 미첼라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걸어서 국경을 넘어서 과테말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할게요. 저는 이 이제 텐리네 요거 두 개를 뜨고 있는 이 스웨터를 조금 속도를 내보려고 해요. 그냥 있을 때는 별로 안 예뻤는데 이렇게 바디가 만나니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꺼워서 더울 것 같긴 한데 얘도 이제 얼른 입고 싶어서 얘를 좀 뜨고 세일러 스웨터에 좀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이 두 개가 이제 집중으로 뜨려고 하고요. 나머지 또 뜨고 있는 다른 문어발들은 세일러가 정리가 되면은 다시 집중을 하려고 해서 오늘은 세일러랑 이제 이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는 F5도 있고 해서 굉장히 기쁘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코로나가 또 막 그렇잖아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이번 주에 만호님을 또 만날 거예요. 속닥속닥. 네, 조심히 만날 거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